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인데요. 미국 우주산업, 이게 참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거대 기술 기업하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 관계 변화 같은 거요. 네, 그런 것들이랑 또 뭐 예상치 못한 기술 문제들, 이런 게 막 얽혀서 특정 기업이나 아예 산업 전체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이게 단순히 뭐 기술력 좋다, 비용 싸다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때로는 그 정치적인 기류, 아주 미묘한 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신뢰도 같은 이런 변수들요. 네네. 이게 큰 계약이라든지 뭐 시장 경쟁 구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. 오늘 그래서 특히 스페이스X가 요즘 좀 마주한 도전들, 그리고 그 틈새에서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좀 떠오르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해 볼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그 핵심만 딱 짚어보죠. 이게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치, 신뢰성, 뭐 국가 안보 전략까지 다 얽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스페이스X 얘기부터 해볼까요? 자료들 보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특정 정치 지도자 사이의 관계, 이게 좀 변화할 수 있다,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예전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. 네, 뭐 우호적이었던 관계에 최근 좀 변화 조짐이 보인다. 뭐 그런 시각이죠. 근데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아, 실제로 영향을 준다? 네. 특히 그 국방 관련 대형 계약들 있잖아요.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거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. 예를 들면 뭐 골든돔 같은 국가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, 이런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네, 이게 국가 안보랑 관련되다 보니까 단순히 기술력 외적인 요소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니 뭐 기술력이나 가격 면에서는 스페이스X가 엄청 강점이 있는데도 그런 정치 변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? 현실적인 분석이네요. 근데 또 이런 정치적인 것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. 자료 보니까 최근에 스타쉽 우주선 관련해서도 계속 좀 그렇죠. 맞습니다. 그게 좀 심각하죠. 현지 시간으로 6월 18일에 지상시험 하다가 스타쉽 36이 폭발하는 중대한 변식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. 네. 예, 그 전 5월 말에는 또 9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도 결국 실패로 끝났죠. 이게 스타쉽이 화성 탐사라는 그 큰 목표도 있지만 당장에는 차세대 대형 스타링크 위성들, 이걸 쏘아 올릴 사실상 유일한 플랫폼이거든요. 아, 기존 로켓으로는 안 되나요? 네, 효율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스타쉽 개발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자꾸 실패하면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 계획 자체에 타격이 큰 거죠. 이 실패가 계속되면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. 스페이스X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자료들이 대안으로 로켓랩을 주목하는 거군요. 특히 스페이스X 발사 실패 소식이 나올수록 로켓랩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 분석이 재밌었어요. 왜 로켓랩이 이렇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걸까요? 로켓랩은 일단 그 소형 위성 발사 시정에서는 이미 실력을 제대로 입증했죠. 고객이 원하는 딱 그 궤도에 빠르고 정확하게 위성을 올려주는 거, 이 맞춤형 서비스가 강점입니다. 아, 맞추면. 네, 그러니까 신뢰성하고 유연성, 이게 핵심인 거죠.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기회를 강조하던데요. 미 국방부나 뭐 우주군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발사체를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것 좀 그렇잖아요. 위험하니까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당연하겠네요. 그러면 다음번 그 대규모 군사위성 발사 계약, NSL의 3단계 사업자 선정, 이런 데서 로켓랩이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스페이스X 말고 또 믿을 수 있는 발사 옵션을 확보하는 거,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. 로켓랩은 이미 여러 번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안정성을 보여줬거든요. 네네. 미 공군하고 맺은 그 신속 발사 능력 계약 EWAC라든지 영국 국방부랑 계약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로켓랩이 그냥 발사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뢰받는 국방기술 파트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죠. 아하.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이런 계속되는 기술 문제나 잠재적인 정치 리스크가 오히려 로켓랩에게는 국방 시장에서 입지를 딱 굳힐 골든 티켓이 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아, 덕군요. 이게 단순히 막 경쟁한다기보다는 각자 좀 영역이 다른 느낌 좀 드네요.
스페이스X는 뭐 화성가고 스타링크 같은 엄청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로켓랩은 중소형 발사 시장이랑 특히 국방 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는 모습 같고요. 네, 맞아요. 자료들을 쭉 보면 두 회사가 모든 영역에서 막 직접 부딪힌다기보다는 각자 강점을 살려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호 보완적인 면도 있는 거죠. 네. 스페이스X가 계속해서 혁신적인 도전을 한다면 로켓랩은 딱 검증된 기술하고 안정성을 무기로 중요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이랄까요? 이런 다양성이 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, 결국 우주 기업의 가치를 볼 때 그냥 로켓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정치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,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, 또 전략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잡고 있는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겠죠. 특히 그 신뢰도가 생명인 국방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우주 산업은 기술 개발 못지않게 정치적인 역학관계, 또 리더십, 그리고 신뢰라는 변수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. 스페이스X의 그 담대한 비전하고 또 로켓랩의 착실한 성장 전략, 특히 국방 분야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성공하는 방식도 참 다양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네요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 우주 산업처럼요.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다른 첨단 기술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 경쟁 같은 영역들. 네네. 그런 분야들은 어떨까요? 혹시 거기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?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가 예상치 못하게 좀 흔들리면서 그게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그런 역동적인 상황 말입니다. 당신께서도 이런 관점으로 다른 산업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 저희는 또 당신이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만한 그런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